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라이젠 4세대가 나온 지도 이제 꽤 오래됐고, 그리고 5600X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는 게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i7 1700K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픽카드 등급 차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i7 1700K를 오버클럭을 하면은 라이젠 5 5600X 대비해서 얼만큼 성능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실험에 앞서서 먼저 사용한 부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픽카드는 총 3가지 종류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CPU와 메인보드 빼고는 모두 동일한 구성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가격은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라이젠 쪽이 한 4만원 정도, CPU만 더 저렴하고요. 메인보드는 둘 다 비슷한 정도입니다. 물론 가성비를 위한다면은 라이젠 쪽은 B450 메인보드를 사용을 해서 가격을 훨씬 더 낮출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은 몇몇 제조사에 특정 메인보드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오늘은 메인보드도 세대를 한번 맞춰봤어요. 그러면은 그래픽카드 성능이 낮은 것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GTX 1080입니다. 이거는 나온 지 꽤 오래된 그래픽카드이긴 하죠. 하지만 RTX 2060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주는 그런 그래픽카드입니다. RTX 2060이랑 그리고 2060 슈퍼 사이 정도의 성능을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해상도는 풀 HD에 옵션은 울트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약 15분가량의 리플레이 테스트에서 1700K는 평균 160프레임, 그리고 5600X는 157프레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분명히 엄청 많은 영상에서 1700K는 물론이고 1900K까지도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내가 테스트를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계속 해봤는데 그래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왠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기로 하고 먼저 다른 게임 테스트도 한번 볼게요. 다음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역시 해상도는 풀 HD고 옵션은 최상으로 설정하고 진행한 테스트에서 1700K는 평균 293프레임, 그리고 5600X는 평균 28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배그랑 결과가 똑같았어요. 제가 총 4개의 게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4개 게임 모두 5600X가 아주 살짝이나마 프레임이 덜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엄청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 처음에는 라이젠 쪽은 기본 쿨러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로 1700K 쪽은 2만원 정도 하는 사제 쿨러를 달아줬었고요. 그런데 기본 쿨러에서도 라이젠 온도가 PBO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았어요. 실제 배그 테스트 화면을 보면은 CPU 클럭을 계속 4.6GHz로 잘 뽑아내주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RTX 3070으로 바꿔 끼우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해상도는 풀 HD에 옵션은 풀옵션으로 두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야 5600X가 갖고 있었던 성능이 폭발을 했습니다. 평균 프레임에서 1700K보다 약 16%나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 1%도 165프레임으로 대략 20프레임이나 높은 성능을 내줬는데요. 레인보우 6 시즈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동일한 해상도와 옵션에서 라이젠 쪽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4가지 게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모두 5600X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5600X의 성능을 완전히 사용을 하려면은 그래픽카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 거를 꼽아줘야지만 CPU 성능에 발목을 안 잡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성능 부분을 제외하고 그 아래급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아직도 유리한 점이 있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CPU 가격만 해도 벌써 4만원 정도가 더 저렴한데 쿨러도 추가로 안 사도 되니까 그 쿨러 비용도 빠지죠. 그래서 이미 가성비로도 충분히 이기는데 그래픽카드를 좋은 거를 더 달면 달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RTX 3070이랑 GTX 1080 사이에 있는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어땠을까요? RTX 2080 슈퍼의 결과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대략 7프레임 정도 라이젠 쪽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RTX 3070 정도까지의 차이는 안 나요. 4가지 게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RTX 3080이나 아니면 3090 같은 초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했으면은 3070보다 더 큰 차이가 났을까요? 이거는 제가 카드가 없어서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것 같진 않고 CPU 병목이 생기는 어떤 지점에서 수렴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출시된 그래픽카드 중에서 라이젠 5 5600X의 병목을 일으킬 만한 그런 초고사양 그래픽카드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RTX 3070을 썼을 때는 확실히 라이젠 쪽이 더 성능이 높았는데 i7 1700K를 어느 정도 오버클럭을 해야지 이 라이젠의 성능을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오버클럭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00K를 최대한 오버클럭을 해보려고 3열 수냉 쿨러를 장착을 했는데요. 이게 3열 중에서는 제일 싼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7만원 정도 합니다. 이미 가성비는 안중에 없어요. 램도 아까 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마이크론의 CL22 3200MHz 메모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엔 아주 조금 더 좋은 게일의 CL16 3200MHz 램을 CL22에 3800MHz로 바꿔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PU 전압은 1.4V에 5.2GHz로 오버클럭을 했는데요. 기본 상태보다 대략 한 500MHz 정도가 더 올라간 거죠. 오버클럭을 그렇게 많이는 하진 못했지만 이게 제가 가진 CPU의 오버클럭 마진의 한계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클럭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3열 순행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 스로틀링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상태도 이제 5.2GHz로 설정을 한 건데요. 이 상태로 시네벤치를 돌려보면은 몇 개 코어가 서멀 스로틀링이 걸리는데 이 정도는 아주 잠깐 걸렸다가 마는 정도라서 게임 돌릴 때는 CPU 사용량이 훨씬 적으니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배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오버클럭을 했는데도 5600X의 벽은 높았습니다. 평균 한 10프레임 정도가 성능이 낮아요. 3열 수냉 쿨러 달고 램오버하고 CPU 오버클럭까지 했는데도 그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버워치는 어땠을까요? 오버워치는 기본 상태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던 게임이라서 오버클럭을 하고 나니까 5600X를 한 7프레임 정도 넘어섰습니다. 사실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둘 다 300프레임 정도 나오는 수준에서 7프레임 차이면은 뭐 거의 오차 범위라고 봐도 될 수준이죠. 나머지 게임들도 모두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오버클럭 전보다는 성능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용을 써봐도 5600X를 넘어서질 못하네요. 토탈워 3국이랑 오버워치는 동급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배그랑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아직도 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버클럭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한 거는 이렇게 구성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절대로 아니고 어떻게든 라이젠을 따라잡아 보려고 해본 거라 가지고 가성비는 물론 꽝이고 그나마 성능도 못 따라잡았습니다. 다만 만약에 라이젠 5 5600X를 샀을 때 그래픽카드를 동급으로 맞춰주지 않는다면은 좋은 CPU를 사는 의미가 조금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이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